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영입니다. 인생에서요, 청년이라는 기간을 계절로 표현하면 봄의 끝자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꽃이 만개하고 흩날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생각만 해도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요, 봄날 같은 청년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한 거겠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혹시 아름다운 청년불자 나오신 건 아닌가요? 스님 눈치 백단 있어요. 네. 불심이라는 인연으로 만난 청년 불자들 모임이죠. 네. 대한불교 청년회, 줄여서 대불청. 장정화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과 중생의 교감으로 서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뤄진다. 대한불교 청년회 100년 역사 최초로 여성 회장으로 당선된 장정화 회장. 작지만 강하고 당찬 그녀의 불교 이야기. 깊어진 신심만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곤 했다는데, 그리고 코로나도 꺼트리지 못했던 대불련 청년들의 타오르는 불심 이야기까지 대물림 받은 신심으로 더 큰 가피를 만들어가는 장정화 회장의 삶과 신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대한불교 청년회 장정화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 보현 장정화입니다. 네. 저희가 1920년도에 만해 한용원 스님이 첫 초대 총재로 해서 원래 102년째 만난 단체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남자 회장님들이 많고 작년에 제가 첫 중앙 여성 회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 남자라는 이야기 쓰는데 여자가 오니까 스님처럼 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작은 실수에도 여자라서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당차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새로 쓴 분이세요. 대한불교 청년회 102년 역사에서 첫 여성 중앙회장.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중앙회장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저희 청년 포교가 많이 줄은 게 현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년 역사에 저희 대불청도 중앙회장이 안 나오는 아픈 작년에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31대 중앙회장인데 30대에 비대위가 선정이 되면서 나갔는데 그래도 선배님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100년 역사에 이거는 아니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중앙회장으로서 그릇은 부족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때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회장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선후배 법원님들과 같이 하면 우리 대불청의 위기를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경북 예천에서 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북지구 선배님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여자가 또 지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선배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거를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반대를 했겠지만 또 우리 조직상 또 필요로 또 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크게 응원은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난 1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작년 불청대 때 선배님이 연세가 많은데 올라오셔가지고 고생했다. 믿었다. 믿은 만큼 해내는구나 라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 지나갔었어요. 근데 식당에서 미역국이 나오는 거예요. 타지에서 생일을 맞이하는데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미역국이 딱 나오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도반 친정언니 같은 분이 집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나오는 그런 불심.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대불청의 선입견, 오해 이런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많은 정말 사실 1년에 13만 킬로를 탄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죠. 거기를 한 번도 싫다라고 말하지 않은 저희 또 도반 법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힘든 과정을 다녔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지만 뭐니 해도 제일 크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준 건 집에 계시는 저희 부처님, 저희 남편 아닐까요?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이 대불청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불청 엄청 아주 열심히 활동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찰 문화 해설사라는 우리나라 문화가 사찰 문화의 근 65%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대불청 하면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찰 문화 해설사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원래 4회째 서울, 전북, 강원,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교육부에서 나오는 폐사지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같이 하는 뭐 이런 사업은 또 인천 이번에 30년 만에 인천지구가 새롭게 신설했어요. 그래서 인천지구가 또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회장님, 불교와의 인연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전에 보면 항상 식구들 생일, 친정아버지 생신 이럴 때 보면 미역과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쌀과 가지고 항상 절여를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절여 사찰 이러면 참 무서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엄마는 성가셨던가 봐요. 놓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안 놓치려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찰을 참 무난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인연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곤 하죠. 그렇죠. 장정아 회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신심을 다지는데 도움을 준 인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불교 학생회라는 걸 갔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주말마다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저보다가 이제 한 해 선배가 지금은 교통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스님 아시는 짐바리라는 자전거 아시는가 자전거 몰라요? 있어요. 짐 싣고 다니는 네. 자전거. 그 큰 자전거를 끌고 한 선배가 매주를 와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되게 부지런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 선배는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선배가 어렸을 때 절에 가 보면 엄마 따라갔을 때 늘 금방 막 이제 상자 스님, 어린 스님들이시겠죠. 마당을 늘 쓰는 게 또 수행이고 그분이 본 모습이었겠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지런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훗날에 우리 경북 그러니까 대한불교청년의 경북 지부장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분이 지금 BTN과도 인연이 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깊어진 신심만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 쪽에도 답을 찾곤 하셨다면서요. 사실 절에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 애기아빠 사업을 위한 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른들이 계시는 어른들 건강이라든지 저희 아이가 2명이 있어요. 2명 다 운동선수 양궁을 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 무렵이나 이러면 더 이제 부모니까 엄마니까 더 간절하게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 간절하게 되면 종교를 많이 찾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절을 가게 되었는데 작은 아이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포기를 하게 돼서 체육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부모 마음 같지 않게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자퇴까지 하게 되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너무 많이 힘든 부분이 생겨서 저를 좀 많이 찾곤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자라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신심 있는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거는 뭐 우리가 그렇죠. 같은 부모기 네. 때문에 느끼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저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는 내 빈 배만 빌렸지 네 복은 따르니까 네 복은 따르래요. 엄마하고 틀리대요. 그리고 형제간도 다 복복이 각각이다. 그러니까 복대로 살아라.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스님? 그렇죠. 이제 전생에 지은 각자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삶의 그걸 이제 업식이라 하거든요. 네. 그 삶의 궤적을 가지고 다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오늘까지 산 삶의 내 경험이나 내 삶을 가지고 오늘 이후에 내일 모레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든 아무리 옆에 있는 부부든 다 각자의 삶을 각자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가족이나 자녀나 가족, 저 부부나 이런 분들은 그 중에 이제 삶의 공통된 부분이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통 분모가 많을수록 이제 그만큼 친밀감 있는 분들이고 인연 깊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전생에 그런 인연이 이 생에도 또 가족이 되고 뭐 부부가 되고 혹은 뭐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대불청 이번 연수가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수를 가려고 나오다가 제 차가 완전 완파가 되는 대형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어우.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했냐면 어디 다친 데 없는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인간의 양면성을 제가 그때 봤던 거죠. 근데 괜찮으니까 그 길로 이제 또 맡은 소임이 있으니까 경북지구 사무처장으로서 제주도 임원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 중에 마가스님이라고 법문을 해주시는데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하면 죽을 것이고 나쁘다 하면 나쁘다. 부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법문을 하시는데 딱 제 모습 같고 근데 그 그러네요. 법문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너무너무 나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정말 구업은 말은 다시 그럼. 말대로 돼.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자식 가지고 또 함부로 말하면 네. 너는 잘 될 거야. 네, 그럼 항상. 걱정하지 마. 엄마 네. 아무 걱정 안 해. 네. 우리 아들은 언제든지 잘 될 텐데 뭐 오케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근데 이게 싫어 그럼 그럼 관둬. 어떤 게 하고 싶어? 이거야? 오케이 해봐. 하다가 싫으면 또 관둬. 이렇게 하면서 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스님? 그럼요. 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 부모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부처님께서 가르침으로 답을 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마가스님이 지금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서 저희 중앙 지도법사님도 되셨고요. 그래요. 그때 나쁜 놈 죽일 놈 이랬던 그 작은 아이가 스님 말씀대로 잘 될 놈 믿었더니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자퇴했던 놈이 복귀를 해서 맞아요. 전문대도 건강하면 졸업하고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직장 건강하면 생활하고. 되죠, 스님. 네. 아프면은요 그거 이상 더 죽겠는 거. 공부 잘하고 훌륭하면 뭐해? 아프면 그만 있지, 그죠, 네, 스님? 맞습니다. 자식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 불교 청년회도 19세부터 가입을 하면 청년회 가입을 하는데 스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30년 전에 청년회원들이 아직도 청년회냐 이런 소리를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기 딱 들어오면서 30대 제가 원래 31대 중앙회장인데 만들었던 그룹화라고 있어요. 19세부터 39세까지는 미래 그룹, 40세부터 55세까지는 중견 그룹, 55세 이상은 리더 그룹. 그래서 집행 그룹에서 이제 모든 회장단을 만들어서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그룹에서 제가 임원 제도를 50세 이상에 있던 임원진들을 50세 미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츰 이제 소통이 되어 갔고요. 그리고 종단과의 관계도 이제 저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기본의 본문의 불교 청년회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조금 과하다 보면 정화 운동이 아닌 조금 다른 모습에 빗대어서 보여졌던 걸 본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원을 세워서 삼보에 외워하고 우리 각자의 그 그룹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작년엔 종단과의 관계도 조금씩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후배 관계 시작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스님.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죠, 스님?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행사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대안을 짜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대한불교청년회가 작년에 이제 만해평화센터라고 센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개관식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안 되면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조금 방향을 가졌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한 번은 센터 개관, 한 번은 창립기념, 한 달해제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거리두기, 그다음에 검사 필증 가지고 와서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에 100일장도 그 전에는 저희들도 준비가 못 된 상황이다 보니까 준비 못했던 거를 사전에 20년도에는 우편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선전을 거친 다음에 본선은 경북에 가서 이뤄서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원래는 동국대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나눠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들이 뭐 불교 박람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청대회 그때 그런 대회를 철저한 거리두기,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그래도 다 여법하게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스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결국 코로나도요 청년들의 그 타오르는 불심을 깨트리지는 않았다. 못했네요. 못했잖아요. 그죠? 예. 들어보니까요 만해 그 평화센터 개관이 대불청회 그 뭐 수원 사업이었다고요. 어떤 네. 이유죠? 저희들이 100년 된 단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번듯한 건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구나. 저희들이. 근데 이제 선배님들의 종잣돈과 어려운 저희 대불청의 소식을 듣고 정말 어려운 청년불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신도님들의 작은 도움과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100만 불사 500 난상을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매입하려고 사실 작은 돈이지만 근데 그 현재 기름동에 개운초등학교 앞에 2층짜리 건물을 작게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식을 했어요. 아이고. 2층에는 산부를 모셔놓고 이제 법당에 예불 공간을 하고 1층에는 뭐 센터 학술 세미나 저희들이 그리고 바로 학교 앞이다 보니까 도심 포교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자리를 장연했어요. 뜻하지 않게 저희 선배님들은 예전에 이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이곳 저곳 옮겨 다녀야 되는 아픈 기억도 있으시고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되는 참 어려운 경우도 있으셨고 그마저 없어서 또 법원님들 사무실 근처에 창고에다 서류를 넣어서 서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발언을 하신 거죠. 우리 후배들한테만큼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이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지 해서 정말 저희 선배님들이 1,000원부터 모아서 십시일반 그렇게 모아서 작년에 처음 저희 센터를 개관했는데 정말 큰 줄 알고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스님이나 정말 단체장님들이. 근데 와보니까 너무 적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다가 웃다가 정말 그런 거 스님들도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너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역대 선배님들은 이만큼도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큰 15평이면 여기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배님들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불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큰 저희들이 대불청 회관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박수예요, 박수. 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갖고 해야만 합니다. 네.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부탁을 드리신다면 그래요. 우리 청년 불자들, 우리 대불청을 위해서 보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500난을 모셨지만 아직 작은 남아있는 구자수가 많습니다. CMS나 500난 저희 대불청 청년 불자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 청년 불자 포교운동 배가운동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이 네. 대한불교 청년회 있다는 500남 불사에 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님. 네, 아이고. 불기신문을 보니까 이제 7월 17일 제헌절에 만화의 100일장도 여셨다고 하던데. 네,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소진된 게 아니었었기 그렇죠. 때문에 현장 네. 접수를 하진 않았었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를 받아서 또 많은 인원이 오겠나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저희가 만해 100일장은 1등이 대통령상을 주어지는 큰 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경북에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거리상 또 멀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동국대에서 하다 보니까 1000여 명 가까운 어우. 학생들이 와서 네. 그래서 명백하게 또 만일 100일장을 여법하게 치렀습니다. 네. 아우. 애만 있으셨는데. 정말요. 이렇게 딱 보면 말이죠, 스님. 야리야리하고요. 약한 몸이잖아요. 예.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우, 저 병은 안 났어요? 안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작년에 그럴 줄 알았어. 네, 모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건선이나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분 한 분. 그렇죠. 또 중앙회장이다 보니까 전국을 다 찾아다녀야 되고 일정도 너무 바쁘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저는 편하겠지만 대불청에 변화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피곤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상 포진이라고 쉬어야 된다. 바로 아셨네. 네,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 무렵에 만해 100일장이랑 이제 저희들 사찰문화 시험이랑 여러 가지 이제 불교 박람회랑 있어서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랬더니 음압기라는 기계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달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이제 저희들 만해 스님 이제 일정이 있어서 백담사에서 오세암을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를 또 법원님들한테 말을 못하고 올라갔다 왔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던 아우, 지금 생각하니까 당차지 않아요, 스님? 당찰 것 같아요. 당찬 것 같아요. 저 정말 아픈 거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뇌경색이 오고 나서 면역력 떨어지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대상포진이 나도 왔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작은 아들이 또 군대를 또 보냈다고요. 너무 힘들게 하던 어쩌면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불법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진정한 불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를 또 진정 불자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군대를 입대 영장을 받고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대 그 풍경도 바뀌었는 거예요. 연병장인가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렇죠. 가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으로 그냥 차에서 타면서 이렇게 아이만 내려놓고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작별 인사 뭐 이렇게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거 게 있잖아요. 없구나. 네, 잘하고 와라 뭐 한번 안아주고 이것도 없이 그냥 내리세요 이러면서 애만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가 입영할 때도 그게 만들어졌네. 네, 교수님? 너무 아니, 예, 말씀하시잖아요. 작년에 군대도 처음 보내봤지만 너무 당황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아픈 아이를 떼어놔야 되는데도 아프지만 또 얘가 또 아픔을 줬던 아이라서 바뀐 환경에 잘 적응을 할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많은 훈련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 과정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갖고 왔어요. 왔는데 종교 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햄버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주고 또 이쪽에서는 뭐 절에서는 뭐 마스크팩인가 뭐 이런 걸 줘서 엄마 내가 교회를 갔다 왔어. 아직 엄마가 불청 회장인 거 몰라. 다음엔 법우님들 장병들이랑 교회를 갈게.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생각을 할 때 법보신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이게 우리가 그 불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그 안에서만큼은 정말 이거 같이 신행 활동을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힘들 때 정말 또 아이가 방황하거나 우리 군대에 힘든 장병들이 우리 부처님 거기가 정말 포교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그냥 같이 동참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걸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사실 군포교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학교도 쉽게 우리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또 자기 학업이라든지 자신의 스케줄이 바쁘니까 사찰에 오기도 쉽지도 않고요. 근데 군에서만큼 공식적으로 종교 생활이 종교 활동이 인정이 되니까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도들을 확보하는 어떤 황금 어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도 관심은 좀 많이 갖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해요. 특히 그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편이에요. 그리고 불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청년 대불련이나 대불청 눈높이를 맞춰서 열심히 좀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 호흡해서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불자님들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지금 연령대가 다 높잖아요, 신도님들이. 근데 그 연령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군포교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불청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바랍니다. 아, 진짜네요, 네. 스님. 그런 데를 뻗어나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 초죠. 그래서 군종교구 스님이랑 같이 네. 협약을 해서 조금 군대라는 건 아무래도 통제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자유롭게 거기에 또 모여 있는 청년 불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같이 그 청년들 불자들 장병들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럼요. 물론 교리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서 부처님과 인연을 만들어 주는데 기회를 주려고 저희 아이가 기본 이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뭐 우리 요번에 뭐 시타르타라든지 이렇게 부처님 그런 그럼요.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병들이 원하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 저희들이 포교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비나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소문이 아주 그냥 자자하던데.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항상 받기만 했었지 나누는 법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도법사 스님이신 이제 스님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에 뭐 음식 나눔 거기에 뭐 양파 저희들이 없다라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청년들한테 있는 거는 재능, 힘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원각사에도 가보면 무료 급식 이렇게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저희들 불청 회원들이 같이 그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노숙자들이 남자들이 많다고 새로운 옷 보다가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노숙인 서울리에 노숙인 남성 의료 전달식 그다음에 남성 이제 노숙인들이 맨발로 다니는 겨울에 많다 보니까 양말을 하나씩만 같이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임을 같이 많이 하고 있어 조금씩 그리고 겨울에는 연탄 나눔 저희들이 연탄 살 돈이 없으면 저희 지도법사님들이 연탄을 사주시면 저희들이 연탄을 나르는 봄 그것도 하나의 부처님의 육바람의 일 중에 보시라는 건 덕행에 꼭 우리가 재정이 없으면 꼭 뭔가를 재정으로 해야지만 그게 보시는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법부님들이 흔쾌히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요즘은 같이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봉사도 이제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고 어떤 분 재능 보시러 하고 싶고 어떤 그렇죠. 분들은 직접 몸으로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고 이제 각자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불청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역할을 네. 우리 그 보살행이 플랫폼 역할을 좀 해줬으면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단위 사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도 요즘에 제일 이제 문제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연령대 높으니까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청년회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해주면 그렇죠. 훨씬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함께 하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 순간 혼자-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절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혼자는 네. 할 수 없는데 어떤 플랜이 오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그래도 법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흔쾌히 같이 동참을 해주니까 거기서 되게 매력을 느끼고요. 또 대불련도 이제 사실은 대불련은 대불련만의 또 행동이 있는데 신임 회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좋죠. 라고 네. 했더니 네 이러고는 흔쾌히 또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공존해서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네. 예, 조금 근데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든지 또 어려운 점이 좀 많으세요? 아직까지는 불자들이 많이 없고 저희 청년 조직들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대불청 이러면 아직까지 예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나 종단 스님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은 네. 그래도 곧 극복되리라고 믿어요 저희들. 우리 이제 함께 가치에 대한
그 가치를 가장 강조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토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설하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다른 많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네. 또 어떤 종교는 본인들의 그 신행을 함께하는 거기에만 가치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죠.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가치를 또 이 지구상을 사바세계를 넘어서 우주법계가 다 함께 같이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니까 아마 대불청이 그런 마음으로만 간다면 어느 불자든 혹은 심지어는 비불자든 타 종교인들까지도 선망하고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스님. 우리 회장님은 대불청이 어떤 단체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혹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지. 한국 불교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불자. 바른 거는 바르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정말 꼭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네. 법우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간이네, 스님, 중간에. 그럼 그 네, 허리 역할을 중간에 해줘. 딱 그냥 그 맞습니다. 중심을 역할을. 네. 그냥. 네, 네. 장정호 회장님에서 그 부처님의 가피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싶어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는 거는 여실 없는 득 없는 복권을 바라는 그럼, 황당한 그런 거 아닐까요? 제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거는 부처님의 가피로 열심히 각자의 우리 대불청도 우리 자리에서 엄마인 저도 제 자리에서 우리 불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 100% 만족하진 않겠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부처님이 도와서 가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대불청 회장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앞으로 미래 100년은 저희 대불청이 꼭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 당당하게 어디도 굴하지 않고 어디 내놔도 대불청 회원이면 자랑스러운 우리 단체가 되도록 작지만 정말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보겠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네. 진짜 정말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당차시고요. 정말 여자분들을 앉혀놓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스님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네, 이 시대 원력 보살과의 네 만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자신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몸으로 실천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일생을 만들어 가죠. 이 과정 중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믿는 신심과 네. 꼭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나의 신심과 의지를 증폭시켜 줍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성공의 확신과 자신감이 더욱 강해져서 종국에는 성공하게 되거든요.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를 잘 실천하고 계신 우리 장정화 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네, 부처님 가피로 모든 원하는 것 꼭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강하다. 그 CF 광고 멘트가 아닙니까? 네. 우리 대불청 회장님 얘기입니다. 저희가 늘 응원할 테니까요. 파이팅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덕은 나만을 위한 공덕보다 우리를 위한 공덕일 때 더 큰 빛을 발한다고 하죠. 새해 첫날 아껴두던 빳빳한 새돈을 법당 붙자람에 넣는 마음으로 BTN 붓다의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민경님, 김부현님, 김태희님, 신인재님, 이은혜님, 정세인님. 오늘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된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붓다회의 인연으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시길 늘 부처님과 앞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불결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평안함이 아닐까요? 예.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두루두루 평안함인 거죠, 스님?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